지난 시간에는 공화정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쵸? 예, 군중 심리를 자극해서, 그쵸? 네. 예, 군중의 열망과 분노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기성의 권력 체계를 날려버리는 혁명의 기술을 최초로 선보인 그런 이제 자코뱅당이죠. 자코뱅당이 그래서 공화정을 수립해가는 과정들 봤었죠. 그쵸? 그래서 네.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공화국이죠. 혁명 공화국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 로베스피에르가 굉장히 뛰어난 대중 선동가였기도 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의 화신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신행일치. 네. 그쵸? 예, 그러니까 신행이 굉장히 독실한, 그쵸? 독실한 그 루소의 그 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따라서 권력을 잡고 루소가 말하는 대로 이제 그 혁명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후속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공포 정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 요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이죠. 프랑스 혁명 공화국이 왜 공포 정치로 갔느냐를 이해를 하려면 그 중심에 있었던 로베스피에르가 루소의 열렬한 추종자였다라는 것들을 꼭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루소의 그럼 사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죠. 그쵸? 예, 루소의 사회계약론 좀 기억나시나요? 아, 네. 예, 루소는 어때요? 사람의 본성을 어떻다고 봤어요? 선하다고 아, 봤죠. 그쵸? 그 반대요. 네, 선하다고 봤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그 선한 본성을 뭐가 타락시켜요? 사, 문명과, 그쵸? 네. 사람이 만든 문명과 제도와 관습과 이런 것들이 타락시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이기심이죠. 이기심을 조장하는 법, 제도, 관습 이런 것들을 어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제약하고 없애주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확립을 해서, 그쵸? 그래서 일반 의지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네.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죠. 그쵸? 전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루소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네. 여기에 심취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진짜 자기를, 그쵸? 돌아보지 않고 그러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심취를 하게 되는데, 루소가 그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류를 배반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루소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자유롭게 해줘야 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법과 제도와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이 일반 의지에 순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의고 선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그 착안을 해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곧 일반 의지의 실현으로 반 거예요. 네. 예, 이해가 되시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이나 귀족들이 사익을 위해서, 그쵸?
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편취하는 악한 제도와 관습과 그거의 그런 총체화 같았죠. 그쵸? 예, 네. 이 루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이제 충실하게 계산한 로베스피에르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런 악입니다. 그런데 뭐 혁명이 일어나요. 그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쵸?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만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쵸? 그래서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쵸? 혁명의 네. 대의를 위해 그게 혁명의 대의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이잖아요. 그쵸? 인간, 자유로운 인간, 평등한 인간, 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인간 사회를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네. 사회를 위한 장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혁명이라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일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공화국이 수립되는 것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왕정하고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없죠. 거죠. 그쵸? 그거는 뭐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기 위한 타락한 제도와 법인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갈아엎고 일반 의지를 따르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대표적으로 왕당파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는 왕정이 좋은 것 같은데 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 만민평등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 예전에 뭐 왕정의 폐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했어. 난 왕정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또 네.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허용해줘야 되죠. 그쵸? 그런데 네. 일반 의지예요. 루소에서 말하는 일반 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전 인류의 그 발전과 그런 어떤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동분자죠. 그쵸? 네. 사익을 추구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네. 사람이 사회를 좀먹고 갉아먹고 타락시키기 때문에 뭐예요? 강제로라도 이 사람을 자유롭게 여기서 말한 자유롭게라는 건 일반 의지에 순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법과 제도와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네. 예, 그러한 이제 그 맥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그 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화국은 덕과 테러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 말하는 덕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일반 의지를 얘기를 해요. 그쵸? 예, 네.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익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쵸? 모두가 네. 자기를 버리고, 그쵸?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만을 위하는 제도와 관습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위하는 네. 사회와 질서를 수립해 가는데 모두가 열렬히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곧 자기를 생각하는 거고, 배신하는 거고, 인류의 대의를 저버리는 나쁜 놈, 그쵸? 예.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완용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실제 역사를 보면. 근데 어쨌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요. 로베스피에르의 사상 체계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사회에서 제거하고 격리하는 일을 루소가 공의로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네. 국가에 의한 폭력과 테러의 시대, 공포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덕스러운 공화국을 수립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아, 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 이후에 반혁명 분자를 색출해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처형하기 위한 재판소가 혁명재판소예요. 네. 무섭죠, 그쵸? 근데 여기에 회부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반혁명 분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상식적인 그런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 반혁명 분자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반혁명적 활동을 뭘 했는가, 그쵸? 네. 예, 이런 걸 가지고 뭐 정말 증거를 내놓고, 그쵸? 예, 그리고 네. 그런 어떤 중대성, 위험성들을 평가하고, 그쵸? 네.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가지고 적당하게, 그쵸? 형벌을 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 재판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 피고한테는 방어권도 주고, 네. 혁명 재판소에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처벌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요소들은 그런 요소들이 최대한 배제돼서 빠르게 고발된 사람들을 처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하면 그 유명한 단두대 아시죠? 기요틴. 네. 예, 네. 그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발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아, 그래서 빠르게 처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개발한 기계입니다, 기계. 아, 예, 그런 맥락들을 생각하시면 이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소하는 것도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냐 혁명 자체가 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좀 툴툴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뭐 그리고 로베스피에르가 중심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라 여기 말한 뭐 당통 있잖아요. 그쵸? 나는 네. 사실 당통이라고 사실 뭐 노선은 거의 비슷해요. 로베스피에르나 당통이나 아, 추구하는 네. 바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우리 이거 너무 그 폭력이죠. 국가에 의한 폭력을 너무 과격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조금 자제합시다라고 말했던 게 당통이고, 로베스피에르는 아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이 반혁명 분자들의 여지를 마련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뭐예요? 오히려 그 혁명공화국에 위협을 가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통을 처형하거든요. 반혁명 분자로. 아, 아, 예, 요, 예, 그 네, 사람 하셨. 예, 그 사람까지도. 예, 이 사람까지도요. 최대 네. 협력자였는데, 근데 이건 뒤에 나올 얘기인데,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 원래는 그래서 당통이 초기에는 이 우리가 민중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과격해지고 잔혹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처형, 색출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이제 이런 그 군중의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과격해져야 해야 전다 하면서 혁명재판소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예, 그래도 그 예. 사람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는. 예, 그 사람이 심하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좀 멈추자라고 했다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처형되는 사람이 당통인데, 네. 예, 그 사람이 예, 그래서 혁명 재판소에 보내졌을 때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이제 그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 방어권을 박탈하는 이런 법도 특별법이 제정이 돼요. 그래서 아, 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형 확정 판결이 되는 이런 식이었어요. 아, 예, 당통이 그 정도였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땠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쵸? 그래서 그 고발하는 검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오늘날처럼 증거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로 이런 거래요. 이 국가적인 이런 혁명 그 어떤 그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예, 아, 그리고 뭐지?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자코뱅당이죠. 자코뱅 출신이 아니라 왕당파다. 아,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뒤에 뭐 이런 음모들을 꾸미는 뭐 이런 뭐 심증, 이런 어떤 정황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발을 했대요. 아,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이 그 굉장히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 혁명에 혁명 정부에 뭐 이런 중요한 뭐 행사나 이런 게 있다면 열심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열성 분자 당원들을 배심원으로 다 채워넣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실하게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왕당파 출신이다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심증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럼 간첩이겠네. 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도 공개적으로 그거를 그 의사 표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심적으로 이 사람 무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무죄입니다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표명했다는 게 공개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그럼 반동문자. 그 다음에 반혁명 분자로 찍힐 가능성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관리 통제죠, 그쵸? 관리 통제가 가해졌기 때문에 혁명재판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발된 사람들을 빠르게 뭐예요? 그 단두대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반혁명 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이게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통 같은 경우는 그 혁명 공화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거든요. 네, 1등 공신인데도 뭐예요? 로베스피에르랑 약간 노선이 갈리니까 바로 반혁명 분자로 돼서 목이 날아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뭐가 도대체 반혁명이고 뭐가 찬혁명이냐. 아, 그러니까 네, 일반 의지의 그 실행이라고 했는데 뭐가 정확하게 일반 의지고 뭐가 정확하게 일반 의지가 아니냐를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없죠. 거예요. 없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로베스피에르 맘대로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포 정치가 되는 칼날은 아, 10%인데 이 칼날이 누구에게 어디로 날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로베스피에르만 아는 거죠. 아,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반혁명 분자로 몰릴지도 모르는 공포와 감시가 계속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이제 나아갔었던 그런 이유를 알려면은 루소를 꼭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라면은 시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그 루소의 독실한 신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의를 실현하는 거다. 덕스러운 공화국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메스, 그쵸? 수술용 칼을 들고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렇게 칼을 휘둘렀던 거예요. 공포의 칼을. 네, 무섭죠, 그쵸?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게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악인들은 자기가 파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쵸?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뒤에도 정리하면서 나오겠지만 공포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칼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쵸? 네. 그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내가 죽기 전에 로베스피에르를 먼저 죽여야겠다. 아, 라고 네, 하고 로베스피에르를 죽이면서 끝나는 게 공화정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한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한 4만 명 가까이 죽었답니다. 그 400명 동안 그냥 다 재판하고 처형하고. 근데 말했던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특히 더 말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조차도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상의 변호권을 박탈하는 법까지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소만으로 유죄 무죄를 확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기소해놓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런 그 뭐 증거에 의한 뭐 변론, 입증 이런 것들도 생략해버리는 법이 나중에 진짜 말년엔 통과돼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기소되면은 이제 죽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죄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도 무죄 선언할 거면 굳이 거기 왜 쓰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봤는데 스파이 같아, 반혁명 분자 같아라고 해서 기소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아, 예, 그렇게까지 치닫습니다. 말년에는 그쵸? 로베스피에르 말년에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포가 너무 극도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느니 로베스피에르를 먼저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로베스피에르가 사로잡혀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못하고 바로 단두대로 슝 보내는 아, 결국에 이렇게 자기가 걸린 거죠. 자기가 거기에 자기가 결국 생을 마감한 거예요. 당통도 마찬가지예요. 당통도 그렇게 했다가 로베스피에르의 칼날에 자기 목이 날아간 거고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목이 날아간 거죠. 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군중의 그런 공포와 열망을 자극해서 군중 심리로 그쵸? 그쵸?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런 사람들이 그쵸? 선한 명분을 앞세워서 결국엔 공포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요런 시스템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아, 네. 한번 실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 정치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도 날아가는 거예요. 아, 예, 그쵸?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압축해서 보여줬던 그 역사가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여기 이제 대략의 이제 요런 얼개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요거 읽어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루이 16세의 처형 소식을 접한 전 유럽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혁명이 일어났다더라. 그래서 뭐 입헌군주제를 놓고 뭐 투닥투닥 하더니 결국 왕을 사형을 시켰네. 그런데 이때는 근데 다 왕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전 유럽이 대동단결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대불 동맹이라고 해서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해서 전 유럽이 안 되겠다. 저 어떻게 보면 망나니들이죠, 그렇죠? 저 네. 망나니들 저거 지금 바로 잡아야지. 이러다가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결국 귀족들, 왕들, 목들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 불길을 여기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전 유럽의 국가들이 다 그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타도하려는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전시 체제로 돌아서게 되니까 더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로베스피에르가 또 어떤 이제 그 더 악화되는 이제 정책을 내놨냐면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 상인들의 탐욕, 그쵸? 그러니까 네. 전쟁이 벌어지니까 물자가 부족해지잖아요, 그쵸? 네. 물자가 부족해지면은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좀 많이 튀잖아요, 그쵸?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장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루소의 눈에는 그게 뭐예요? 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자기 사익을 챙기려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반혁명 분자 역적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사익을 책임지고 충고하려는 상인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인들을 대규모로 또 혁명재판소로 보내서 사형에 처하고요. 이거는 너무 예, 예, 없지 않아요? 예, 그렇게 돼요. 예, 사실 공급 부족인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그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꽁쳐놓고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다 고발해가지고 이제 혁명재판소로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서민 음식이었던 이제 우유 같은 거는 최고 가격 제도를 도입해서 가격을 국가에서 지정해 버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네. 이상으로 받지 마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경제난을 돌파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우유 공급업자들은 내다 팔수록 손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예, 공급이 부족한데 팔수록 손해니까 못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찾아가서 야, 왜 안 파냐? 이 가격에 국가가 지정했으면 팔아야지. 그쵸? 공화국의 덕을 실현해야지. 이 혁명에 열심히 부족하구만. 그쵸? 당신도 좀 혁명화가 돼봐야겠느냐? 이 얘기 뭐 혁명 재판소로 가겠느냐? 이런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네, 죽기는 싫으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사료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고 싶은데 우리 뭐할 마음도 있는데 중간에 사료값 갚는 애들이 우리를 등쳐먹어서 사실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눈이 이제 사료 예,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사료값을 또 통제해요. 아, 사료값 때문이었구나. 이 우유 그 공급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사료 공급하는 애들이 나쁜 놈이었네. 사료값을 또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엔 뭐예요? 사료가 공급이 안 돼요. 아, 예. 이제 소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굶어 죽기 전에 우유 공급하는 젖소들을 도축을 해서 고기로 팔아버립니다. 아, 그냥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갑자기 뭐예요? 고기값이 폭락해 버려요. 아, 예, 고기값이 폭락해 버립니다. 우유값은 또, 우유값은 우유값은 폭등하고, 아, 예, 네. 정해져 있지만 뒤로 돌아가는 가격들은 실제 구하기 위한 가격들은 폭등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고기값이 폭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하루라도 더 빨리 팔기 위해서 도축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 네. 흔히 말한 패닉 세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젖소가 줄면서 우유 공급이 더 부족해지면서 결국에는 우유는 최상위 귀족층이 마시는 고급 음료로 자리를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네. 아,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민심은 어때요?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만들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새 시대가 열린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한번 툴툴거리면 뭐예요? 이제 방 혁명재판소. 반혁명 분자구만 그쵸 이러면서 이제 기소되는 거예요. 근데 기소됐는데 저기 뭐야 당신 옛날에 저기 뭐냐 뭐 왕당파 전력이 있네 역시 아, 이러면 난 그냥 한번 툴툴거린 것 뿐인데요 하려고 하는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 말기로 가서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그냥 사실상 기소되면은 심증만으로 확정 판결이 나요. 그리고 네.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줄 수 있는 그 형벌이 무죄 아니면 사형밖에 안 남아요. 개정됐을 때는. 네, 그나마 개정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무죄 아니면 사형인데 무죄 줄 거면 누가 거기 보내겠겠냐. 아, 네. 그러니까 이미 사형 확정돼 있는 거, 그쵸? 예, 요식행위 빨리빨리 거쳐서, 그쵸? 한마디로 속가내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알고 보면 어때요? 그냥 좀 툴툴거린 거. 그리고 시장 가격이 막 무지막지하게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진다. 전쟁 터져서 먹을 게 없다. 이러면 우리부터도 뭐예요? 가서 뭐 라면을 사재기 한다든가. 인간이 네. 본성적으로 내가 닥쳐올 그런 어떤 그 큰 어려움이 생기면은 뭐라도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재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고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놈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재기 했다. 뭐예요? 어, 반혁명 분자다. 또 사형. 아, 아,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우냐? 이러면 이제 이렇게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 분자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곳곳에 널리고 퍼져서 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이 혁명을 뒤집어 엎으려고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네. 딴지를 걸고 그쵸? 예, 이러기 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 쉽게 말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뭐예요? 상인을 때려잡으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은 시절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거 반혁명 분자를 처결하면 그쵸? 이런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사라지고 참 착한 그쵸? 예, 공익을 위하는 상인들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아, 예, 우리가 말하는 혁명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으로 쳐들어오잖아. 전 유럽이 단결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쵸? 예.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궁극적으로 반혁명 외세 세력인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어떤 그 것들을 고취시키고 그러니까 혁명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그쵸? 예. 네. 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대로 말 그대로 피바람이 계속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던 루이 16세의 아내죠.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유명하죠. 그쵸? 예, 네.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단두대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당통이에요. 이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이제 사실상 로베스피에르, 마라, 당통 세 명이 그 공화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이 컸던 급진주의자거든요. 그러, 아,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피바람이 부니까 처음엔 당통도 피바람을 가혹하게 세게 아, 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이런 것들이 수습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가혹하게 얘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더 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 네. 근데 이 혁명재판소가 운영되는 걸 보니까 그리고 혁명재판소 말고도 다른 곳곳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폭력 행위들이 막 또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혁명에 반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폭력 행위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당통이 이제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자유랑 그 젊은 처녀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네. 이거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혁명의 초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거죠. 저 사람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혁명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뭐예요? 반혁명 분자들이 이렇게 암약하면서 지금 혁명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저 사람들 살려주자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반혁명 분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통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혁명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중심 인물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려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해서 그 변론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뭐예요? 단두대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독주 체제를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이상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인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그게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수술용 메스, 이게 이제 테러예요. 아까 말했던 공포라고 하는 테러를 갖고, 이런 반혁명의 악의 씨앗들을 빨리빨리 수술해서 떼어내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잘 집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그냥 뭐 위협이 느껴져서 사재기한 것뿐인데 그렇죠. 먹을 게 없어.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계속 물가 올라가니까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한 일주일치 사서 창고에 쌓아뒀을 뿐인데 갑자기 반혁명 분자래. 예.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변론도 없이 단두대 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치 기간이 길지 않았다 그랬죠. 4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3분의 2가 평민이다.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더 이 비율을 높게 주는 연구에 따르면 80% 가까이가 평민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나는 사실 그럴 뭐 반혁명이고 뭐 친혁명이고 이런 거 그리고 평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친혁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저기 뭐 이러저러 해서 그냥 조금 뭐 좀 사재기 좀 했고 조금 툴툴거리기도 했고 나오라는데 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기도 했고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반혁명 분자가 돼 있고 말 하나 그래서 단, 까딱 네. 못하고 그냥 단두대로 가는 근데 이게 우스운 게 그 전에는 빨리 그렇게 하라고 군중 심리에 자극을 받아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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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근데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깊이 따지고 보면은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아, 예, 네. 이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공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렇죠? 예, 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루소의 사상을 따라서 이제 막 공포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 공포에 질린 이제 이 협력자들이 공포에 질린 의원들이죠. 그 의원들이 그것도 이제 그런 계기예요. 루소란다. 로베스피에르가 한창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또 연설에서 이렇게 많이 그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몰래 암약하는 반혁명 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바로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여기 있던 의원들이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 머릿속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날 저녁에 바로 로베스피에르를 죽일 음모를 세워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나타난 로베스피에르를 체포를 하게 되고, 쟤는 그냥 제대로 된 재판 없이 그냥 바로 기요틴 보내도 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숙청도 강화해서 4배나 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아, 예,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다 죽었던 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우리 현대 시대 얘기 나올 때 우리 그 공산주의 할 때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 많을 거예요. 인민재판 이런 거 얘기할 때.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그 공포의 정치의 가장 큰 희생양이 누구였냐? 구체제의 억압으로부터 자기를 구해주기 바랬던 평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분노를 막 분출시켰는데 그 칼날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삥, 물론 많이들 죽였죠. 죽인 다음에 어디에 삥 돌아서 자기 목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죽은 거였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자,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이는 귀족이었다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혁명으로 가장 많이 죽고 공포했던 이들은 혁명이 구체제의 부조리와 억압에서 자신을 구출해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봉기했던 평민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것도 뭐 진짜 반혁명 활동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런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 자, 그래서 분노의 눈이 멀었죠. 그쵸? 분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타락, 이런 거 무시한 채로 자기의 분노, 그 다음에 자기는 의롭다고 믿었죠. 그리고 교만했죠. 이런 것 따라서 그냥 폭주한 결과 뭐예요? 자기와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이런 결과들을 참 무참하게 보여준 그런 그 사건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환상이죠. 인간의 환상. 이런 것들이 앞세우는 선전선동의 이 구현된 그런 결과, 그래서 해서 나라가 뒤집히는 결과가 뭐냐? 라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생지옥이 나온다는 게 보여줬던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요렇게 할 말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네.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줄여본 겁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공화국 짧은 기간 가운데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